이렇게 거짓말 치면은 김문수하고 다를 게 뭐 있나. 예. 오늘 위키트리예요. 위키트리 2026년도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날인 한덕수 부부가 목격된 곳이라고 했네요. 근데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웃긴 부분이 있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된 다음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부를 서울의 유명 식당에서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명 식당에서 먹은 것은 돈가스였대요. 아, 부부가 그러면 나와서는 돈가스를 못 먹어요, 그러면? 최양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관련 사전을 게시했다. 이런 게 무죄가 된다는 거야, 난.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다음날이다. 최 작가는 돈가스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의 경양식 돈가스는 아이들을 키워내며 중요한 순간 적절할 때 꺼내드는 사회적 음식이라고 했다. 그렇죠. 요즘 집에서도 돈가스 잘해 먹잖아요. 그는 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거나 마음이 없는 모진 말과 함께 생채기를 내어 화해의 시간이 필요했을 때, 포경 수술을 몇 시간 앞둔 불행한 소년이 되었을 때, 첫사랑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됐을 때와 같이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며 돈가스는 아무 때나 아무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거 지 말이죠. 요새처럼 흔한 게 돈가스고 마트에 가면 만들어 놓은 뭐 빡가루 입혀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가 튀기면 되는 놈을 돈가스 했다. 뭔 그런 뭐 작가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를 부여합니까? 이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협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 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이 다음날 대낮에 부인과 메뉴를 고른 장면,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글은 아주 잘 쓰는데 이 글의 뼈다귀 내용이 아주 삐뚤어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잘못된 점을 내가 지적할게요. 뭐 돈가스에 대해서 무슨 철학을 갖다 내놨는데 지금은 2026년대 시대에 무슨 총리가 자기 부인하고 가서 돈가스 먹은 것이 뭐 옛날 자기들이 살 때 무슨 뭐 폭경 수술 할 때 무슨 무엇을 할 때 뭐 특별한 날에 뭐 입학식 날 뭐 우리가 1960년대 말 70년대 저기 대학 시절에도 뭐 돈가스는 뭐 그때는 함박 스테이크하고 돈가스인데 돈가스는 그렇게 짜장면보다는 비쌌지만은 그렇게 데이트하면 다 돈가스들 먹고 조금 나은 애들은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최 작가는 최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란 시도 이후 탄핵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내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쳐대던 깃발을 흔들었던 나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 작가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무슨 뭐 내란이니 뭐니 사형 구형 15년이니 뭐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 논리적으로 맞질 않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12월 3일 당일날 갔다가 저기 한덕수 총리한테다가 말을 해주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이것을 그러지 말고 다른 장관한테도 알려서 이거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최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국무총리라든지 무슨 국회의원을 데리고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민주당 놈들이 31명을
그 국가 요인들을 전부 줄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에 국무총리 그 국회의원들 선거를 할 때 이미 그 이 민주당이 120명 정도 국회의원이 거의 선거에 당선되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부재자 투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기 전에 그 부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하고 민주당의 특정인하고 구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을 했다는 거예요. 비밀폰은 남이 들을까 무서워서 몰래 하는 건 폰이잖아요. 그 비밀폰의 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불하는 것이니까 공공폰이었다는 거죠. 왜 남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 전화를 선거철에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중앙선거관리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특정 인물하고 주거니 받거니 비밀폰을 하고 나서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50명이 무대기로 민주당이 무대기로 당선돼 버린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까보자 해서 일부만 까봤는데 거기서 백지가 7개가 남는데 그것이 다 민주당 표에 가서 당선된 걸로 다 표가 계산돼 있다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같이 흰 백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이 7장이 거기에 가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민주당 국회의원 표가 붙어 있었다는 건 얼마나 무대기로 갖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붙어 있어가지고 줄줄이 붙어 있는 표가 떨어지지 않은 거 거기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화면에 비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하고 지금 21명을 31명을 줄탄핵시켜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마서 국정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민주당 놈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대통령이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내란으로 지금 헌법 원로 헌법학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혀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 내란하고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 12월 3일 날 보고를 받고 하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된 날에서야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데 그거에 관여되지 않았던 걸 의미하죠. 이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 국무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에 가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통보를 받은 거죠. 이게 여기에다가 한덕수를 15년을 진영을 때리고 이것은 정치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작가라는 사람이 묘하게 말을 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직선적으로 뼈다귀를 갖다가 그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이 글에 이 구조물을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최 작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글을 쓰고 있는가. 구렁이 담너같이 지금 묘하게 꽈서 이렇게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한데 그것은 맞지 않죠. 전혀 철학이 없는 감성 탈행이죠. 돈가스를 먹은데 어땠다고요? 그 사람이 15년 구형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기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냐고 묻고 싶었다 그러는데 참 한덕수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참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 또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서 기용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에요. 재수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 이 계엄을 해가지고 당일날 갖다가 할 때 들은 거죠. 당일날 12월 3일 당일날 들은 사람이 뭘 갖다 덤탱이를 씌워서 이럽니까? 그 사람이 왜 요즘처럼 흔해 빠진 게 돈가스인데 마트에 가도 무슨 돈가스 다 빵가루 튀겨놔서 그거 4, 5천 원만 주면은 가족들 4사람 집에서 튀겨서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사다가 나는 사 먹는 돈가스는 잘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펴서 왕돈가스를 많이 해요. 이렇게 파서 생고기 이렇게 후추하고 소금 넣어서 입혀서 튀기는데 가장 서민 음식인데 뭐 돈가스 먹을 자격이 남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대통령 되라고 난리를 쳤을 때 자기는 대통령 대자도 싫다. 그리고 마지막 국익을 위해서 그 날짜를 넘겨버렸잖아요.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중립에 서서 해야지. 그걸 편파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이 기사 너무 삐뚤어져서 내가 지금 이걸 터득했어요. 그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기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냐고 묻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작가 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난 몰라요. 그러지만 한덕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지면에 본 거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에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31명을 줄탄핵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어자 50명이 당선돼버린 민주당의 이 사건에 어느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나라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하겠느냐. 그리고 이 늙은 부부가 이 사람 77세 78세 먹었어요. 늙은 노인들이 가서 먹고 싶으면 또 돈가스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그러죠. 요즘처럼 흔해 빠진 옛날같이 그런 시대도 아니고 흔해 빠진 게 돼지고기인데 그 두 부부가 가서 뭐 비싸봤자 뭐 고급 식당이든 싼 식당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돈가스 먹었다고 가지고 이렇게 뭐 할 말이 없었나 보죠. 이런 사람이 다 터진 입으로 막 함부로 이렇게 시끄리니까 뭐 그 중심 감각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한덕수 죽일 사람으로 몰지 않아요. 위키트리에서 이 2026년도 1월 16일자 기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날 한덕수 부부가 목격된 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다음날 한덕수 부부가 뭐 오일장에서 목격할 수도 있고 뭐 목욕탕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스키장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그래 돈가스 먹었다는 것이 그렇다 해서 지 옆에서 있었다고 무슨 범죄인 잡듯이 이렇게 뭐 최 작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이 최 작가라는 사람의 말을 보니까 아주 자기 되게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중심적인 논리적인 데서 많이 벗어나서 뭐 자기 본의로 이렇게 쓴 거예요. 공정치 않게. 무슨 거기에다 대놓고 무슨 어린 시절에 무슨 불화가 뭐 돈가스라는 것을 먹을 때는 주로 사회적인 음식이고 뭐 시험에 90점을 맞아야 먹었던 음식이고 포경 수술 몇 시간 전 불행한 소년한테 사줬던 거고 첫사랑 희망과 절망에 사주고 돈가스는 아무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 철학이죠. 개똥 철학이죠. 요새처럼 흔한데 우리는 한 달이면 몇 번씩을 왕돈가스를 해 먹어요. 우리 가족도 돈가스를 좋아해서 자주 해 먹어요.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대학 시절 보냈지만 그때도 경양식집이었죠. 옛날에는 돈가스가 서울로 와서는 하숙집 밥이 뭐 맨날 값싼 재료만 싸서 주니까 간혹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돈가스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그랬어요. 오늘 위키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후형 다음날 한덕수 부부가 목격된 곳이라니까 이것은 상당히 말 핀트도 틀려요.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날이라면 그러면 이틀 후에 그러면 5일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라 해서 사형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그 한덕수 부부가 가서 돈가스 먹었다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삐쳐서 그런 글을 싸게 썼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구조물을 가지고 분석한 사람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개판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심적이고
제대로 된 공의로운 판단을 안 하고 삐딱하게 지 중심으로 뭐 감성적인 걸 갖다가 들어대면서 이런 데가 문학 느낌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안 되죠. 이런 기사에 문학적인 취향을 넣으면 뭐.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